여기가 바로 대운이제거든요. 여기가 대운이제예요. 임실 성수에서 진안 대군으로 가는 길목. 대운이제는 하도 고개가 높아가지고 항상 구름이 끼어 있다 해서 대운이제예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이 진안 고원, 그러니까 대군이 바로 분지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 산천이 잘 보이는 곳, 저 산자락 밑으로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바라보면은 저 산이 바로 덕태산, 그 뒤에 보이는 산이 호남 금남정맥이 지나가는 성수산, 저기가 바로 섬진강이 펼쳐지는 이 선각산, 저 너머가 바로 장수거든요.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 바로 대운이제에서 바라보는 곳인데 이곳을 왔던 사람이 풍수지리학자 최창조 선생이에요. 최창조 선생이 딱 저 산자락을 바라보는데 저 산자락 밑에 어린 눈용이 서려 있더래. 어린 눈용. 그렇게 평생 보고자 했던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한국의 풍수지리에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사실 어린 날에 고향에 대한 추억이 너무 힘들었던 추억, 그래서 사실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산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내 고향이 참 좋은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그 책을 읽으면서 했었어요. 신정일 씨의 고향은 고갯길 너머에 있었다. 대운이제 아래에 펼쳐진 백운면, 덕태산 높고 섬진강이 흐르는 길. 이 여정의 끝엔 두원공소가 기다린다. (3) 년 동안 공소를 촬영해온 사진작가 김주희 씨. 순리하듯 찾아간 공소에서 민초들의 삶을 담아왔다. 신정일 씨의 고향이기도 한 진안 백운면, 그곳 두원공소에서 그녀는 촬영에 전념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공소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소가 백운면 두원이거든요. 그래서 백운 자체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요. 그냥 두원이로 그냥 고창 직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백운은 지금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공소 촬영 작가인데요. 공소는 시골에 있는 성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성직자는 상주를 하지 않고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예요. 저 전라북도 지역에 공소가 96개 있는데 제 사진 작업 때문에 공소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제 목록을 보고 하나씩 지어가면서 찾아다닌 곳이 두원공소였습니다. 섬진강 최상류인 진안군 백운면. 흰 구름도 쉬어가는 백운면엔 신정일 씨의 유년이 생생하다. 백운면의 이 소재지가 원촌인데, 원촌이 얼마나 깡촌이었는지 원님이 하룻밤 머물러 갔다 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원촌이 됐어요. 여기가. 재밌네요. 지금은 이제 백운면 소재지인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 있잖아요. 네. 저곳에 이사를 왔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곳에서 술집을 열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저곳에서 추억들이 정말로 많은데, 장날이 5일이고 10일인데 2시 때 오면은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친구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날 저녁마다 노름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호약불 밑에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싸움하라고 그러는데, 장날마다 계속되는 풍경이 그 풍경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글짓기 대회가 열렸어요, 진안군에서. 근데 내가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애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 애가 아프니까 내가 만화책을 많이 본다고 소문이 나니까 네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 갔더니 네가 이번에 1등을 했다. 너는 앞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상장을 보더니 야, 네가 상을 탔냐 하더니 가서 막 풀을 쏘아가지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벽에다 딱 붙여놓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산골 소년의 꿈이 시작된 곳 백운장터. 막막했던 유년이었지만 글짓기 한편으로 희망을 알았다. 아득한 추억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의 길. 아버지의 막걸리 냄새가 싫어지면 계곡을 찾곤 했다. 애들이 여기서 막 발가벗고 되게 신났겠네요. 막 그런 거 신났던 보이네요. 시절이 있었는데. 저기 선생님 보이네. 덕태산이 품었다가 내어준 물줄기 백운동천. 둥실 떠있는 거북바위가 놀이터였다. 저 등에 올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버지의 부름에 방앗간을 향하곤 했다. 예, 저 사진 배울 때 초창기에 한번 왔는데 되게 좀 신기했죠. 저는 계속 도시만 살았는데 이런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쌀을 갖다가 예. 나락을 가지고 예. 예, 방아를 찌는구나 하고 신기했구나. 네. 예. 저는 쌀나무 시대예요. 선생님 여기 그럼 직접 이렇게 방아 찢는 그런 광경 보셨어요? 아, 여기가 도레미라고 하는데 도레미 물방앗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 방앗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백운 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소달구지에다가 벽가마를 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정미를 해가지고 왔었어요. 예,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곳이 섬진강의 본류하고 내 고향인 백운동천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네. 섬진강을 걸을 때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 방앗간도 구경하고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죠. 발길도 방앗 소리도 끊긴 곳. 수차마저 멈췄지만 오래된 사진에 기억이 떠오른다. 자, 저기 사진 네. 빛바랜 사진이잖아요. 네. 저분이 이 도레미 물방앗간의 주인이었고 나중에 백운 면장을 지냈었는데 이분이 매를 잡아다가 조련을 시켜가지고 겨울에 꽁잡이를 해가지고 매잡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문화재에 있는 돌아가시고 이분이 할 때 도정요금 표적이 있잖아요. 도정료의 자율화에 따라 백미 80kg 일가마를 할 때 몇 킬로그램을 현물로 받습니다. 운반료 별도. 그러니까 한 가마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를 갖다 도정료를 받아요. 닷대를 받더니 어쩌더니. 정미소가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주도장하고 정미소가 가장 부자였었죠. 수십 년 전엔 흰쌀이 와르르 쏟아지던 자리. 이제 그 아래엔 들꽃만이 방긋 웃는다. 아이고 예뻐라. 참, 어떻게 애기 똥풀이 거기서 자랐냐. 그 참 뿌리를 내리고 저게 생명이에요. 네, 신기하네요. 저 들꽃이 수십 번 피고 지며 시간은 흘러갔다.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수줍은 들꽃처럼
방앗간 옆으론 세찬 물줄기. 이들이 한데 모이면 섬진강이 된다. 그대의 기억을 놓지 않을래요. 조용히 눈을 꼭 강은 감고 또한 길이다. 몇 번을 걷고 걸어도 늘 새로운 길이다. 다시 피어날 꽃처럼 나는 언제나 좋아요. 언제나. 언제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수십 번을 갔는데도 그때 누구 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고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이지.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이고 이 네. 기적 같은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다는 거 어젯밤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어젯밤에도 생각 못했죠, 진짜.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의 연속.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야. 아, 진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아, 강물 소리 좋다. 백운동천 물길 따라 내려오던 여정. 작은 두물머리에서 이제 물길을 거슬러 간다. 맹자의 구절에 유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물에 마음이 홀린 사람이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유라고 부르고, 강물에 마음이 홀린 사람이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것을 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유와 연을 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네. 두물머리를 지나 두원공소를 찾아가는 길. 유년 시절엔 이 강둑에서 제한 몫을 하기도 했다. 엄성수의 선생님. 어미하고 새끼들 두 마리인데요. 그러네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가서 염소 매놓고 와라. 그러면 염소를 어미를 데리고 가요. 그럼 새끼는 따라오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다시 또 그걸 데리고 와야 해요. 데리고 와요. 그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나한테 시키는 임무였었고, 조금 있으면 가서 이제 미나리강에 가서 미나리 비워와라, 솔밭에 가서 솔 비워와라. 바로 이제 이게 섬진강이고, 염소 얘들이 또 어디로 가냐? 큰일 우리가 나는 거. 무서운가 봐, 애들이. 그러니까 유지에서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기가 바로 덕태산이에요. 이 덕태산. 저기 가운데, 선생님 집. 저 가운데 봉우리가 덕태산이잖아요. 1113m. 가운데 쭉 내려오는 물길, 그 만나는 지점 있죠, 가운데. 거기가 마을이 있는데, 우리 그 고향 마을이 좋은 점이 외암리 민속마을 있잖아요, 중창도에. 네. 가서 보면은 그 마을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마을이 물이 휘돌아가는데, 우리 마을이 그래요. 저 물이 그대로 마을 집집마다 흘러가지고 이 시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외암리 가서 보고 우리 마을도 이랬는데 참 좋은 마을이 참 우리 마을인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마다 할머니가 아랫집에 가서 물 떠다가 동이로에 가서 이어와가지고 거기서 청수 한 그릇 떠놓고 무언가모를 주문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죠. 이 작은 백운면에도 곳곳에 추억이 남아있다. 덕태산 아래 상백마을에선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고, 노래를 잘 부르던 삼촌과는 이곳 반송리에도 걸어왔었다. 큰 소나무는 그 사이 더 자랐다. 작은 동산 위에 올라보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고수 세상에. 228년 아직 300년은 안 됐구나. 굴레 2.7. 8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을 더하면은 260년이 되네. 260년. 탄탄하다. 되게 신기하다. 한아름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해아름 드는 거 한번 해봐봐요. 저기 가서 저쪽 가서 드는 거 갖는 거. 다요? 안 닿아요, 안 닿아. 사실 그 사람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데 여기는 지금 260년이 넘었잖아요. 260년간 살면서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봤던 것이 이 나무예요. 이 나무 밑을 지나갈 때마다 큰 나무, 어떤 신령한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하면서 지나가는,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길 건너 계곡. 반송보다 오래된 옛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나서 네, 네. 망하고 나니까 이게 태조 이성계를 따르지 않는 두문동 72인이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몽주의 조카 최왕이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가지고 그분의 길이는 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곳도 한 500년 뒤에 또 딴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 이제 천주교 박해 시대 때. 예. 그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음. 여기 두원이 저쪽에 가면 공소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예. 여기 숨어서 이제 본인들의 신앙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동생활, 공동체를 형성을 했죠. 예, 그렇구나. 네. 그곳이 바로 근처에 있죠? 예, 바로 예.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아 숨어든 사람들. 섬진강 최상류 옆으론 두원 공소가 지척이다. 꽃잔디도 있고. 이 집이 꽃을 항상 잘 가꾸더라고요. 그래요. 명작꽃. 여기가 짜잔 두원공소. 짜잔. 투원공소. 여기 한 수십 번 왔어요. 그랬어요? 되게 반갑네요. 네. 근데 아주 화려한 그 성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아름다운 그 공소도 아닌데 왜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소를 돌아다녀 보니 폐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공소는 폐소인데 굉장히 그래도 보존이 잘 돼 있는 공소고 아직도 이거를 지으신 후손이 이 동네에 살아서 이걸 그나마 이렇게 손길이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폐소 중에 공소가 잘 돼 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분위기를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네. 예, 그러죠. 조선 말 이 땅의 민초들은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죽음이 도사린 현실을 피해 결국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병인 박해 이후에 1870년도에 경상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교우촌을 우선 잃었대요. 예. 잃었는데 그래서 교우촌을 잃어서 살다가 그 다음에 1890년대에 공소가 이제 생겼는데 예. 그때는 이제 여기 길 건너서 저기 물레방아 건너서 그쪽에 초가집으로 공소가 생겼었고 예. 떠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시던 분들이 없어지고 신자들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공소의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아까 보니까 뭐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이것을
예,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네, 지금 현실이에요.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근데 이게 문화적인 가치로 볼 때, 이제 저는 사진을 하니까 저는 항상 예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문화적인 가치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소가 기억에 정말로 남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공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정말로 잡초 더미에 공소 그 지붕만 보는 공소도 있고 가서 보면 아예 공소 자체가 없어져서 그냥 땅만 보고 그냥 올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 폐허 중에서 이 공소를 봤을 때는 딱 들어와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푸근하고 그랬구나. 빛도 좋고 여기서 이제 신자들 어머니들 모셔다가 찍었는데요. 그때 찍을 때 제가 여기 따뜻한 빛을 연출을 하려고 이제 한지로 이제 모든 창을 막고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연출을 한 다음에 그때 포트레이트를 찍은 기억이 나요. 저는 여기 공소가 참 좋아요. 서툰 솜씨로 직접 지은 민초들의 성전 두원공소. 낡은 의자에 앉아 마주한 그들의 삶은 렌즈를 투과했고 깊은 울림이 되었다. 근데 이제 공소들을 보면 여기서는 성모님이 기도하는 그냥 대상이고 바라보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신자들이 성모님을 막 목욕을 시키고 어머님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곳곳에 그 민초들의 그 손길이 굉장히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어머님들을 찍었는데 이분들이 이 공소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간절함을 빌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는 제가 정말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지만 침묵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참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를 갔을 때 저녁 8시였는데 저녁 8시면은 이제 어둠이에요. 빛이 없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런 제가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평화를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은총을 이제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주희 작가가 포착한 공소. 그것은 평화를 찾아 나선 민초들의 험난한 순례길의 종착지였다. 고향을 다시 찾은 신정일 씨. 그에겐 이 여정이 어떤 의미였을까? 고향은 어떤 근원적인 그리움인데 고향은 어떤 때는 애증이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길을 부여받았던 곳도 고향이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두원공소는 처음에 왔어요. 처음 왔는데 들어갔을 때 그 벽을 타고 기둥을 타고 은밀한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가슴이 아주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모르는 곳들이 많은 곳이 고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늘은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하고는 다른 예술적 장르를 가진 분하고 같이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세상은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이구나. 세상은 걸어볼 만하다. 그런 것을 실감했었습니다. 섬진강도 작은 두원공소도 걸어본 이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 길도 인간의 삶도 걸어본 만큼 보인다는 것을.